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몬 게임 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포켓몬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사게 되면 종이로 된 게임 보드가 들어있는데 종이라서 좀 흐물거려서 놀이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약간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줬었는데 이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지고 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칩보드, 약간 두꺼운 크라프트 종이, 크리커 퍼머넌트 바이닐 검은색, 크리커 스마트 퍼머넌트 바이닐 골드 쉬머 컬러, 스트롱 그립 트랜스퍼 테이프, 이미지를 프린트할 스티커 종이, 스티커 종이를 코팅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 시트와 코팅 기계, 종이 글루, 북 바인딩 테이프, 종이를 자를 수 있는 페이퍼 트리머 또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우선 포켓몬 웹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익스펜션을 열어보면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옵시디안 플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게임 캐릭터랑 매칭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이 중에서 월페이퍼를 선택하시면 고화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이미지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미지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다른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와 글씨가 들어간 부분은 png 파일로 블로그에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지만 다른 그림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원래 쓰시던 프로그램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트보드 레터 사이즈로 저장을 할게요. 저는 가지고 있는 종이들이 레터 사이즈여서 레터 사이즈를 사용하는데 A4 사이즈를 쓰시는 분들은 A4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트보드를 이렇게 두 개를 가로로 정렬한 다음에 이미지를 열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확대해서 두 개의 아트보드에 들어가게 배열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이미지 위에 올려서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엑스포트 할 때 이렇게 아트보드에 올라간 이미지만 내보내지기가 되어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도 불러와서 똑같이 배열을 해줄게요. 그리고 장식으로 넣어줄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로 보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볼게요. 저는 프리셋을 미리 해놨는데 원하는 종이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종이는 웨더프루프, 매트, 스티커,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 설정을 레귤러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퀄리티는 가장 좋은 상태인 퀄리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지정할 때 프린트 엔타이어 이미지보다는 fill entire paper가 조금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ill entire paper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 6장을 전부 다 프린트 해줍니다.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게임보드 앞면을 장식해줄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캔버스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 놓았던 파일이 있어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만들기를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크리커 스마트 퍼머넌트 쉬머 골드 바이닐입니다. 이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매트가 필요 없고 이 바이닐 자체가 머신에 로딩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유형에서 without mat을 골라주시고 재료 사이즈는 길이를 적당하게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선택할 때 스마트가 호환되는 재료만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료를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쉬머 스마트 비닐 반짝이는 효과를 고르겠습니다. 쉬머가 들어간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닐보다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블레이드 선택할 때 여기 프레셔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조금 더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 옵션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하는 이미지들을 프린트해 줍니다.
종이 타입에 따라서 또 프린터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세요. 프린트하는 동안 크라프트 페이퍼에 글루를 발라서 2장씩 붙여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 때 보니까 한 장만 하니까 너무 얇아서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장씩 하니까 두께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저는 2장으로 겹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된 이미지들이 밖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코팅을 해줄게요. 이미지들은 제가 스티커 페이퍼에 프린트를 한 거여서 나중에 뒷면을 벗겨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앞면만 코팅을 하겠습니다. 코팅은 딱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2번 이상 돌리면 시트가 이상하게 주름지니까 한 번만 코팅을 하겠습니다. 코팅이 다 되었으면 라미네이팅 시트에 가장자리를 잘라서 스티커 페이퍼들을 분리해 줍니다. 제가 최근에 산 달리 페이퍼 트리머로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잘라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이는 끝자리와 칼날이 실제로 지나가는 자리가 약간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자르는 게 어려웠는데 몇 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이미지를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하고 크라프트 페이퍼하고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크라프트 페이퍼를 약간 트림해 줄 건데요. 페이퍼 트리머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같은 사이즈로 여러 장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프트 페이퍼가 약간 부드럽긴 한데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장을 겹쳐서 자르는데도 굉장히 쉽게 잘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컷으로 스마트 쉬머 골드 바이닐을 잘라줄 건데요. 이 쉬머 골드가 유난히 두꺼워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브랜드가 없는 블레이드로는 잘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컷 메이커를 사고 처음에 받았던 크리컷 블레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크리컷 블레이드는 다른 블레이드보다 훨씬 비싸요. 대신에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면 크리컷 머신에 로딩을 해서 이미지를 잘라주겠습니다. 크리컷 블레이드로 잘랐을 때 윗등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다. 옆에 보면 브랜드 없는 블레이드를 잘랐을 때 제대로 커팅이 되지 않아서 이미지 망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바이닐은 트랜스퍼 테이프도 스트롱 그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탠다드 그립으로 사용하면 트랜스퍼가 잘 되지가 않아서 작업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재료들이 많은데 이 재료는 최근에 처음 써봤어요. 스탠다드로 하는데 트랜스퍼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트롱 그립을 사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크리컷 제품이 대부분 접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시모 골드는 처음 써보는데 색상이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단점은 스마트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자르는 옵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바이닐을 매트에 붙여 쓰잖아요. 그렇게 쓸 때는 한 번 해서 잘 안 잘리면 그 버튼 한번 눌러서 한 번 더 자를 수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 재료로 작업을 할 때는 그 버튼을 눌러주기는 하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표시만 뜨고 작업이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게임보드를 만들 때 이렇게 4개의 종이를 놓고 3번 접는 거여서 트리플 폴드 게임보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접는지 한번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방향으로 2개의 보드가 안쪽으로 접힌 상태에서 바깥 방향으로 한 번 더 접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번이 접히는 거예요. 안쪽으로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가이드를 만들어 줄게요.
다른 부분들은 테이프나 바이닐로 다 감싸지는데 이 안쪽 부분만 감싸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투명 테이프로 한번 보완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투명 테이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바이딩 테이프로 본격적인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딩 테이프가 약간 두꺼운 타입이어서 페이퍼 트리머로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먼저 안쪽을 붙이고 본 폴더로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특히 접히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눌러줄게요. 반대쪽도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붙여주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앞뒤로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보드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이 접히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보드를 편 상태에서 붙이면 접힐 때 잘 안 접히니까 꼭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반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줄지 생각해보고 안쪽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 게임보드의 안쪽은 스티커 페이퍼로 장식을 해줄 거고 바깥쪽 부분은 검은색 크리컷 바이닐로 커버를 해준 다음에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바이닐을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해 주시고 크라프트 페이퍼에 붙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세일할 때 벌크로 사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기본 색상은 평소에도 많이 쓰니까 벌크로 좀 사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구겨지지만 않았으면 바이닐을 이렇게 밀어내면 어느 정도 구김 없이 다 잘 붙습니다. 바이닐을 잘 붙였으면 뒤집어서 코너를 가위로 살짝 잘라주시고 본 폴더로 밀면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면을 바이닐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제 안쪽에 이미지를 맞춰서 잘 붙여줍니다. 이 스티커 페이퍼는 웨더프루프여서 접착력이 굉장히 좋은 스티커 페이퍼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코팅을 한 번 더 해서 벗겨짐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미지를 다 붙였으면 종이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보시고 아까 장식으로 뽑은 이미지를 붙여줍니다. 저는 안에 들어간 이미지와 매칭되게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게 따로 이미지 작업을 해서 이 이미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면에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포켓몬 고라고 써져 있던 바이닐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바이닐은 아까도 말했듯이 레귤러 트랜스퍼 테이프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스트롱 그립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트롱 그립은 저도 처음 사용해 봤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트랜스퍼 테이프보다 2배 이상 더 끈끈합니다. 이전에 작업할 때는 스트롱 파일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레귤러 바이닐로 했는데 그때는 레귤러 바이닐로 트랜스퍼 자체가 안 돼서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바이닐을 뜯어서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롱 파일로 하니까 트랜스퍼가 돼서 작업을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켓몬 이미지 아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게임보드 가장 뒷면에 장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켓몬고 게임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보드를 팔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카드랑 매치해서 게임보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카드에 맞춰서 이렇게 게임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응용하시면 더 멋진 게임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